네, 6.3 조기 대선 전국이 시작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틀째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잠시 후에 열립니다.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과 추경 편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치 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각 당의 경선 상황 등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날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안들이 다뤄졌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불출석한 데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이제 유감을 좀 표명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의원들이 질의자로 나선 분들이 이제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또 질타가 좀 있었고요. 오늘부터 또 헌재에서 평의를 열어서 헌재에 접수된 그 헌법재판관 그 후보자를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위헌 여부를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가처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은 우리 헌법상 부여된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는데 헌법기관을 창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위헌이죠. 당연히 뭐 헌법소원에서 인용되기도 하겠지만 그 시간이 좀 기니까 결국 이제 국회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가처분 신청도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난번 한덕수 총리의 이 그 헌법 탄핵과 관련된 탄핵 때도 비록 이제 기각은 됐지만 그때도 이미 그 헌재에서 이 그 권한대행의 이 그 자격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규정을 했거든요. 국무총리가 비록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 임명했다고는 하지만은 결국 그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서 상당히 축소되고 간접적인 이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들을 이 권한 대행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라고 이미 그때 헌재에서 권한 대행의 지위를 분명하게 그렇게 인정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도 다 거의 모든 헌법학자들이 다 이 그 권한 대행의 지위에 대해서 교과서에 이미 다 기술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김철수 교수 같은 경우도 교과서에 헌재 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이런 그 기관들은 임명할 수 없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 헌법학 회장도 했던 성낙인 그 총장도 헌법학자죠. 자기 교과서에 똑같은 얘기들을 써놓고 있는데 헌법상 현상 유지만 할 수 있고 큰 정책의 큰 전환이나 또는 대규모의 중요한 인사와 관련돼서는 대행의 권한이 박혀 있는 행위다. 라고 분명하게 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헌법은 분명하게 헌법재판관들을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이 3인 이렇게 지명권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았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세 사람의 마은혁 재판관을 비롯한 세 사람 임명을 할 때 국회의 몫을 대행에게 임명해라. 국회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대행을 할 때도 대법원장 추천 몫의 헌재 재판관은 임명했지만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헌법소장은 그때도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못했거든요. 왜냐? 대행으로서의 권한에 박히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헌재에서
이 부분이 신속하게 예. 신속하게 이 가처분 신청은 평의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낼 것이다. 당연히 인용할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 대행으로서 대행 역할만을 해야 되는 것이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것 같고 오늘 운영위에서 짧게 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민주당 등 이제 단독으로 주도로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철회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철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국회 운영 자체가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이게 운영위가 통상적으로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집권 여당이 해야 되는데 22대 들어와서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지금 운영위 법사위원장을 지금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는 결코 철회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이제 혼돈이 될 수가 있는데 권한대행위를 할지라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에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태와 그리고 부재 중인 파면이 되고 난 다음에 거리 상태에는 명백히 다릅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되어 있는 상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상 유지적 기능밖에 못합니다. 왜?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요 어떤 정책 의사결정의 변경이라든지 또 중요한 인사,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인사는 통상적으로 장관 이상의 인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인사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거리된 상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71조에도 대통령이 거리됐을 때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무위원들이 순서에 따라서 대행을 하고 그 대통령 업무를 다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대통령이 거리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4월 18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어떤 후임을 당연히 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서 말이 너무 달라지는데 과거에 작년에 10월 달만 하더라도 그때 이종석 헌법소장을 비롯해서 임명을 곧 해야 되는데도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곧 공석이 되는 인원에 대해서조차도 지금 이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자꾸 이제 다음 대통령이 미루라고 하면은 몇 달 동안이나 헌법재판소가 공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것은 민주당이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보다는 그 상황에 따른 어떤 이익적 입장 때문에 말이 지금 달라진다고 본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충원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거리 상태에 있는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고 당연히 지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건인데 이제 헌법소원 사건은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가처분 사건은 빨리 결론 낼 수도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필요 소요하는 글쎄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죠. 그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좀 주목이 됩니다. 하나는 한미 통상 협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거론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가 마련한 추경인데 12조 규모의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산불 복구와 통상 대응,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이거보다 조금 늘려서 15조 정도로 이제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사실 추경 얘기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3조 갭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어떻게 추경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저 말씀 잘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이 경제가 얼마나 불안하고 또 침체돼 있습니까? 이걸 회복시켜야지요. 또 이로 인해서 민생은 뭐 지금 말할 수 없어. 이 자리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불안까지 증폭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또 재난들 산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그 재난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고 우리 그 경제를 옥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경을 좀 더 확대 편성해서 예. 이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하고 민생 회복에 진력해야 한다 했는데도 결국 늘 한 15조 이상을 요구를 했었지만 10조에 있었고 더군다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당시에도 추경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하고 또 규모를 어떻게 해서든 축소하려고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최상목 경제부총리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12조 편성을 했죠. 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 국회에서 논의하겠지만은 어쨌든 국회 목소리에서 한 3조 정도 더 편성해서 최소한 15조 이상의 추경은 해야 된다. 라고 했고 또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또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 이달 말까지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고 해서 이걸 늦추거나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달 말까지 예결위에서 기본적으로 또 확정하고 나면은 다음 달 초에 본회의 통과해서 국민 예. 경제 또 민생 회복을 위해서 좀 조금이나마도 예. 보탬이 되는 그런 정책들, 또 그런 예산이 되기를 기대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예. 그에 대해서 뭐 크게 국민의힘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달 말엔 결론 낼 수 있다고 예, 좀 예상하십니까? 어느 정도 예. 접점은 저는 이달 말까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좀 격차가 좀 줄어들었죠. 민주당은 애초에 국민 1인당 그 지원금 25만 원씩 해서 한 30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안 된다고 해서 민주당은 그 안은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조로 좀 줄었는데 지금 애초에 정부는 한 10조 정도에서 한 2조 정도를 지금 정액을 해서 뭐 통상 재해 또 그 지원 예. 또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어떤 지원까지 포함해 있는데 물론 정부의 어떤 재정 여력이 되면은 더 하면 좋겠죠.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재정 여력이 그렇게 이제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고,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부채가 440조나 늘어서 지금 원금을 갚기는 그냥 이자만 갚는데도 해마다 예산이 26조 들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생각하는 어떤 정당이라면 함부로 돈을 펑펑 써서는 안 됩니다만 또 지금은 상황인지라 최소한 지금 정부에서 편성한 12조 그리고 조금 또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좀 되는 분야 꼭 필요한 분야가 추가로 있다면 조금 더 정액을 통해서 합의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당연히 빨리 신속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빠른 시일 내에 좀 민생 경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치가 정책으로 나오길 기대해 보고요. 통상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면 예. 되겠습니까? 예. 네. 이게 지금 그 트럼프 정권 들어서고 나서 세계적인 큰 문제로 되고 있는 게 지금 그 관세를 비롯한 통상 정책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없어서 이 예. 컨트롤 타워가 지금 잘 없고, 얼마 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 권한대행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예. 얘기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건 발등의 불. 예. 그리고 우리 경제를 정말 어떻게 미국과의 이 결연 관계는 뭐 뗄래야 뗄 수 없고 예.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이 어제 대정부 질의에도 예고도 없이 나오지도 않고 네. 또 지금 이 통상 문제가 뿐만 아니고 주어져 있는 현안 네.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유력한 국민의힘당 또는 자기 대통령 후보 나온다 만다를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데 예. 그와 관련돼서 단 한마디 예. 딱 한마디면 되거든요. 예. 출마하겠다? 아니면 출마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선거 관리 잘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특히나 통상 문제 관련돼서 본인의 그 경력이나 능력을 발휘해서 최소한 이것들을 급한 불은 끄도록 온 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만 네. 국민들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은 분명하게 선거 관리 업무 충실하고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언론에서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걸 가지고 언론에 초점이 되어 있고 모두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언론에 따르면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묵묵부답 얘기하는 것은
묵시적 동의나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대단히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위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그러면 뭐 지금 나올 걸로 보십니까? 나중에. 지금 뭐 이번에 경선에 참여 안 한다는 거고요. 그분의 이 개인의 퍼스널리티상 예. 저는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야, 그렇죠. 그러나 지금 모든 언론에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제 판단이고 예. 또 결론적인 얘기지만은 이 과정도 얼마나 중요하겠고 또 언론이나 일반 각 정당에서는 예. 지금 뭐 거의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고. 홍 의원님은 어떻게? 저는 지금 현재는 저, 50대 예. 50 반반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국민의힘 경선에는 안 나가는 걸로 정리가 된 거고요. 오늘까지 이제 등록을 이제 해야 글쎄요. 되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까지 등록할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자꾸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말이 처음에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아 했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또 통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나가냐 뭐 그런데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 조금씩 달라지다가 이번에는 갤럽과 리얼미터에 지금 여론조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어쨌든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의지가 없다면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빼라, 어쨌든 이렇게. 예 포함시켰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까지 평생을 공직자로서 살아오신 분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게 그렇게 쉬운 어떤 결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두고 많은 어떤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반반이다. 결국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반 이재명 제3지대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빅텐트인지 그게 무슨 그냥 텐트인지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몰 텐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반 이재명 측에서는 지금 뭐 어떻게 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조사 어떤 경우에도 지금 이재명이다. 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고 또 조사도 그렇게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어대명. 예. 결국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 대선마다 있어 왔던 그 합종연행 이것이 유일한 돌파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지금 10여 명의 그 후보들이, 예비 후보들이, 지금 나와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불출마한 분들, 또 그 밖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예비 후보들 또는 잠재적 대선 출마 예정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유일한 대책으로 빅텐트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위력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예. 또 그런 점에서 비춰본다면 실현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 대선 때 알겠습니다. 활용하는 이 방안도 정치적으로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서 이 빅텐트 거론하는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홍준표 시장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몇 분들이 말씀은 하셨지만 또 반면에 또 그런 이야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선에 있던 흥행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일을 달리고 있지만 워낙 어떤 거부감, 비토층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아주 자이언트 텐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우리 우파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세미래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비명계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좀 저는 파급 효과가 저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로 상반된 시각입니다. 자이언트 텐트까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